김은경 얘기 좀 해보시죠. 어저께 혁신위원장이 정리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어제 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뭐 이제 혁신위의 활동을 끝내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두의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동안에 자기에게 쏟아진 여러 가지 비난을 대해서 피눈물을 머금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 혁신안을 만들었다고. 네. 이 혁신안의 핵심은 뻔뻔스럽게. 권리당원이 160만이고 대의원은 10,000명이니까 요거를 등가치로 하자. 그러니까 10,000명에게 20%를 인정한다 그러면 권리당원은 그 배로 인정해야 된다라든지 그래가지고 대의원제를 실제로 없애자 하는 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혁신위가 이게 저도 깜빡해갖고 어제 비로소 알았어요. 이게 당헌 당규에 없는 기구야. 당헌 당규에 그러니까 당 대표 또는 뭐 당 중앙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혁신이 이견대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 그냥 자문 받는 그냥 자문기구고 법률적으로 말하면 임의기구거든. 임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임의로 만든 기구예요. 네. 그걸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 네. 그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명했다가 이래경은 7시간 만에 낙마해버리고. 그래 이제 드디어 김은경 교수를 지명했는데 여기도 제명 증후군에 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안을 내놔라. 그게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 충돌이 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혁신 1호 방향은 당대표 이재명의 하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1호 혁신이죠. 그러니까 하차해야 하는 것이 혁신의 1호인데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걸터 앉아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만들어라 하고 만든 혁신위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게 원인무효야, 원인무효. 원인무효네. 예. 그런데 이건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 이 방송 뉴스를 보니까 비명계가 비명 지르듯이 얘기를 해요. 비명 지르듯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를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 내가 그거 보고 기가 찬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 168명, 이재명 빼고 168명 가운데 의인이 나와야 돼요. 지금 확실한 의인은 한 사람이야. 의원 가운데. 예. 조홍천 의원까지는 둘. 그건 이상민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은 분명히 오래전서부터 예. 이재명이 물러나야 된다고. 원외에서는 최고위원 지낸 전 국회의원을 지낸 이 김혜영 씨가 금년 초에 이건 역사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선 거. 이미 금년 8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둘 내지 2.5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 내가 이름을 거명할게요. 박용진 의원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욕을 뭐 입에 사탕을 물었는지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면 뭐 개딸들이 이 박용진 의원을 공격하기에도 그렇고 공격 안 하기에도 그렇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고 그 선거구가 서울이니까 예. 그 유권자는 의식을 하고 있고 그래 모두.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원래 헌법 46조에 의해서 전부 독불 장군이 되어야 됩니다. 독불 장군.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극단적 운명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가 독불 장군이 돼요. 전부가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입각해서 한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 같은 이 말 들어보면 그 양심은 이재명 퇴출이 명백해요. 그런데 말을 꼬아서 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전부 국회의원 뺐지. 이게 아직도 이 공천권을 이재명이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물러나더라도 뭐 개딸 주장대로 공천에 권리당원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까지 계산하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지경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또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계되는 그게 또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살짜리 어린아이가 등장했어. 8살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소개를 어떻게 했는가 방송을 보니까 어린이 활동가라 그래. 활동가. 활동가. 이게 좌파들이 평화통일 활동가다 이러면 그걸 간첩을 예. 평화통일 활동가라 그래요. 그렇죠. 청주 근처에 그 F-35 미 공군기가 그 30몇 대가 한국 공군에 배치됐잖아요. 네. 그 상황을 이게 알아보고 이러다 간첩 혐의로 지금 구속되는데 그 최초의 직업이 평화운동가로 돼 있어. 그 6살짜리를 활동가. 활동가 무슨 활동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명 활동가겠지.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이거 앞에 말한 것처럼 이성의 꼭지가 이미 나사가 풀려버렸고 방탄을 위해서는 이게 폭력적 언어의 폭력적 사법 방해의 법정 소란 법정 방해 그리고 윤석열 공격 검찰 공격을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드디어는 6살짜리까지 동원을 하는 이런 극단적 사태로까지 이게 발전하고 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이 해결의 이게 딱 한 가지 외통수는 이재명 퇴장이야. 그렇죠. 이재명 퇴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퇴장시켜야 됩니까? 스스로 안 물러나면 168명 국회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해야 돼. 정풍 운동을 일으키라 이거야. 정풍 운동을 일으켜. 이 야당 이게 이제 중간에 87년, 91년 그 사이에 이 야당이 DJ, YS로 분화가 되고 YS가 민정당 가닥으로 가고 DJ는 그냥 남았으니까 이 법통이 DJ 쪽으로 해서 지금 이어진다고 일단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54년 호원동지회가 민주당이 되고 이제 이렇게 쭉 신민당이 되고 이렇게가 DJ를 중심으로 법통신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그 야당의 빛나는 정풍운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87년 직선제 개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러자 평소에 우려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DJ, YS가 분열해서 각각 입후보한다. 이게 민정당 이 전두환 정권의 뿌리를 얕잡아보고 분리해서 나와서 3자 대결을 해도 자기들이 각각 DJ는 DJ대로 YS는 YS대로 이쪽은 경상도표 이쪽은 전라도표 모아갖고 하면 오히려 3자 대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DJ는 유리하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3자가 아니라 4자 대결. 그러니까 JP가 나와서 충청도 표 먹고 전라도 몰표를 먹으면 경상도 표는 응징력이 약하니까 그 4자 필승론이야 그게 그때 나온 게. 그럴 때 그 신민당에서 조순영 의원 등 13명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낙선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명분에 있어서 전두환 정권하고 우리가 신민당에 싸울 때 두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도덕적 근거로 해서 우리는 두 분 지도자를 모시고 따라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통령 선거 임박하니까 분열해서 나오는데 틀림없이 떨어진다. 누가 되느냐? 전두환 장군의 지명자인 노태우 장군이 되고 만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난 10년 동안 싸운 게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정풍운동 요지거든. 그래가지고 양쪽을 각각 13명이야. 13명 중에 나도 끼었어. 내가 정책위 의장인데 끼었어. 그러니까 보통 정풍운동이라 그러면 소장파들이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내가 거기 그러다가 보니까 조순영 의원이 나보다도 4년 선배고 그런데 조순영 의원보다도 내가 두목이 돼버렸다고. 정책위 의장이니까. 그래가 양쪽에 가가지고 이런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야. 그래가 마지막 방법으로 13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서울 근처 독립가옥 어디 만만한데 사람 걸 좀 빌려가지고 두 사람을 모시고 와서
아주 바깥 문을 걸어 잠그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약속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나오시오. 이렇게 하자. 근데 야 우리가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의원총회에 모시자. 두 사람은 그것도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 지금 국회 그 본관에 보면 그 양당에서 의원총회장으로 쓰는 그 방이야. 네. 내가 화면을 보니까 거기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계단식 이 의자에 앉고 밑에 이게 발언대가 있고 양쪽에 와이서 DJ가 국회의원을 향해서 앉고 네. 거기까지 모시고 왔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 오면 이게 패자가 돼버리니까 하여간 왔어요. 우리 오라 그러니까 네. 왔단 말이야. 그래가 김형규 총무였지 그때. 나는 정책위 의장이고. 네. 근데 그 사회로 4시간 동안에 14명인가 발언을 했어. 그러니까 존칭만 유지하고 총재님, 고문님 존칭만 쓰고 내용은 뭐 약속 지켜라. 야몰차게 몰아붙였지. 그 4시간쯤 지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이크 앞을 오더니 지금 함석헌 선생이 위독해가지고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되겠다. 딱 요 말하고 가운데로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야. 네. 그걸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없지. 네. 차마. 그러니까 뭐 파투돼 버렸지. 나머지 한 사람 멍하니 앉아있다가 둘이 있어야 회의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파투 나버렸지. 뭐 사내 선언도 없이 그날 저 개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파투가 나니까 그 13명의 정풍운동에 말하자면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전데 이거 뭐 이래갖고 국회의원을 이 당에 끼워가지고 그래 두 사람이 각각 나오게 되면 이게 분당이 되는 게 틀림없는데 이게 그럼 어느 당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또 나는 어느 쪽에 붙어가지고 족보로 타지면 나는 김영삼 계지만은 그래도 YS가 말이지 YS 약속을 안 지키고 한 이런 마당에 뭐 좋다. 내가 그때는 3선 의원이니까 뭐 안 해도 좋다. 막 이런 이제 완전히 허탈한 심정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그 몇 달 전에 그 이원 회장이 있는 그 방에 그 같은 층에 이무실과 치과 의사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게 별도로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 몇 달 전에 이게 이빨이 뭐 사랑이가 자꾸 그래서 갔더니 그 치과 의사가 이게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빼면 어떻게 되냐니까 한 2, 3일 약간 고통스러울 거라 그러길래 안 뺀다고. 그리고 몇 달을 지났는데 자꾸 긁어적거려. 해라. 이 기회에 이빨 빼러 이빨 들어가셨어요? 빼고 집에 들어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쑥 걸어 들어가서 그 의사가 있더라고. 선생님 지금 빼주십시오. 더도 안 하고. 그 뭐 5분 안에 우지직 하고 뺐어. 이렇게 큰 거를. 그래가지고 며칠 집에 들어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저는 이제 무소속이 돼가지고 몇 명이 같이 13명 중에 몇 명이 무소속이 돼가 가전 고생을 다 했지요. 가전 고생을. 그러나 이 두 분이 각각 다 자서전과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그때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때 그 얘기를 적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최근에 출판사에서 나보고 회고록 내지 자서전을 쓰라고 하는데 안 하기로 했다고. 네. 왜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나도 그게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YS DJ가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젊은 의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하다든지 한 줄만 있어도 우리가 분이 풀릴 텐데 네. 끝내 그게 없어. 그게 없고 결국은 어찌 됐느냐. 노태우가 됐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어찌 된지 아십니까? 830만 표로 됐는데 이게 내가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어서 표를 기억하고 있다고. DJ 620만 표. YS가 조금 더 얻었죠. 625만 표. 그러니까 합하면 1250만 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830만 표인데 둘이가 단일화 됐을 때 벌써 떨어져 나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하더라도 이겼죠. 노태우 대통령이 1000만 표를 못 넘고 이쪽은 1200만 표 가까이 될 수가 있었다고. 이게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서전과 회고록에도 없고 그 이후에 공석이나 사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 한국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도 결국 개인 욕심이야. 네. 개인 욕심. 그 후배들에게 이런 게 좀 모범이 돼야 될 텐데. YS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정풍운동 주동했던 사람들만 그 뒤에 고생하면서 무소속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만 독불 장군이 돼버린 거예요. 저놈들이 독불 장군이라고. 그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 편드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물러가라 하는 독불 장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나와야죠. 전부가 그래야지. 전부가. 네. 이것만이 168 가까운 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 이걸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168명 민주당 의원들 제발 좀 정풍운동의 기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